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고 신문을 끝내겠습니다. 사법고시 수석 검사 조드레의 이번 상대는 휠체어 특기생 1급 정 회장. 이번에도 휠체어를 앞세워 법정에 들어서는데 회장님 인사해요. 심지어 상대 변호사는 국내 최고 높은 금산 변호사이자 아내. 피고인 신문해도 될까요? 하지만 검찰 측 외발 묘기를 선보이며 기선제압. 법정이 애들 놀이터예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노리는 연기. 그때 쪽팔리지 않으세요? 지금 개그하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며칠 전만 해도 아주 멀쩡하게 돌아다녔던 정 회장. 이게 병원입니까? 요새 병원 이렇게 생겼습니까? 재판장님. 검사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상대는 조드로. 제가 목이 병원에 만만치 않은 연기력. 구속 중에 병까지 얻으셨으니 죽이고 싶겠죠. 일개 검사가 대기업 총수한테 울릉도 호박엿을 먹이고 있으니. 정 회장의 바이러스 공격. 아이고 곧바로 힐체어를 쳐대는 조드로. 아이고 이런.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싸움. 재판장님. 검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재판장은 말려보지만 몰아붙이는 조드로. 잠깐만요. 이게 정 회장의 가장 큰 약점. 절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마법. 힐체어 전술을 완전히 무너뜨린 조드로의 승리. 아이고 기적이 일어났네. 사실 몇 시간 전 정 회장 건들지 마.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항명은 용납 못해.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야 임마. 똑똑한 놈인 줄 아는데 왜 네 무덤을 파는 거냐? 누구 무덤이 될지는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정 회장 스폰으로 차기 검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신 검사 입장에선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검사 100명을 살릴 건지 검사 1명을 죽일 건지 검찰 전체의 명예에 걸린 일이다. 조직을 위해서 조도를 희생시키란 말씀입니까? 더 이상 미쳐 날뛰기 전에 찍어내. 조드로가 법정에 간 사이 검사실을 급습하는데 모조리 압수해. 저기요. 지금 조드로 검사님 법정에 계십니다. 주인도 없는 방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장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빈집털이. 그 사이 피고인은 건전한 기업 활동에 쓰여야 할 자금을 부당하고 악랄하게 횡령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법에 짓눌리고 부자들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건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회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일을 끝낸 조드로. 이대로 법정에서만큼은 승리할 것 같은 그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둘 사이에 오가는 묘한 눈빛. 자백하라고?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책임질 수 있겠어, 장 대표? 승소율 99%에 이르는 로펌 금산의 전략은 자백.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정 회장.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 결코 그때 회사 공급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죄가 있다면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 검찰 측에 뇌물을 준 적은 있습니다. 바로 저기 진술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검사는 바로 조드로 검사입니다. 재판은 역전. 1팀은 우측 통로 맞고 2팀 나랑 움직여. 상황은 제악. 건물 출구 모두 봉쇄하세요. 성숙하세요. 변호인 피고인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재판장님. 정 회장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는 검사 조드로의 모습. 법정은 큰 혼란에 빠지는데 이어지는 아내의 어퍼컷. 피고인이 조드로 검사에게 송금할 때 사용한 차명계좌 4번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뇌물. 완벽한 함정에 빠진 상황. 검사 지금 어딜 가는 겁니까? 법정에서 도망가는 조드로. 잡히면 기회는 없습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매달리란 말이야. 아주. 하지만 아, 조검사! 먼지가. 이번에도 정의가 아닌 돈이 승리한 재판. 그 조드로 그 미친놈 때문에 말이야. 쟤는 바보겠네. 어찌나 놀랬던지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검의 위력.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소유예로 처리될 거니까 2주 후면은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배 검사도 사랑했던 아내도. 이제 남은 건 금산 대표이자 장인의 힘뿐. 아버님, 전화 정말 좀 해주십시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크게 흔들리는 법이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곧바로 달려오는 동료들에게 수가 잠깐만. 채워진 수갑. 할 말 있으면 법정 가서 해. 나 끝났어. 그렇게 3년이 흘러 노숙자가 된 조드로. 저기 저 사람 검사였대. 도씨가 금사님이셨다죠? 그 배대수라고 악질 사채업자가 있는데
글쎄 이놈이 내가 돈을 갚으려고 가면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 6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피해보지만 그래서 제가요 이 억울한 심정을 검사님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노숙자 동료들 때문에 다시 야이 새끼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냐 지금? 야, 배대수,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 배대수. 뭐야 이건 또. 그때 저리가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비켜. 검사님 여기 어떻게? 손이 저절로 모아지지? 별일 없냐? 예 뭐. 신수가 훤하다. 반면 누가 봐도 노숙자가 된 조드로. 이게 유행이래, 최신 유행. 어디 가서 유자차나 한잔 하자. 검사님 제가 지금 비즈니스. 가자. 아니요 제가 지금. 뒤를 치는 조드로. 300 빌려주고 남의 돈을 600씩 뜯어가냐? 보렴. 이게 뭡니까? 네가 뜯어간 300에서 법정이자 빼고 남은 거. 참 오랜만에 만나서 참 너무하십니다 진짜. 내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맞네. 누구예요 형님? 서초동 꼴통 전생에 지은 죄까지 아주 탈탈 털어낸다는 악질 검사. 검사가 삥을 뜯어요? 뜯더라 삥. 근데 왜 우리 돈을 주냐고요? 용돈 준 거야 용돈. 예전에 신세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사람이 저렇게 한 번에 신용불량에 노숙자된데 그 속이 얼마나 쓰리겠니? 어쩌다 정의로운 일을 하고 났지만 결국엔 다시 길거리에 몸을 타가는 조드로. 조수빈.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빠가 말이야 자꾸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잘했지. 잠깐의 행복. 그때 야밤에 벌어진 추격. 조드로가 달리기에서 질 리가 없죠.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 자식 봐라. 천막을 이용해 단번에 엎어뜨리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강일구 너 여기 왜 있어? 오래전 저 친구인가? 젊은 친구 중에서는 능력이 있고 의리 있고 회장님 마음에 드실 겁니다. 반가워요. 정 회장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춤을 추며 장기자랑을 선보인 조드로. 앞으로 잘해보자고. 비밀스러운 회동이 끝난 후 조드로가 받게 된 건 이게 뭡니까? 자범이야. 깔끔하게 처리해. 성공의 사다리가 돼줄 사건. 자네도 메이저 스폰서 물게 되는 거야. 선배 검사가 전해준 봉투엔 얼마 전 일어났던 방화 사건이 들어있었는데 데려왔습니다. 그 방화범이 보육원에서 의형제같이 자란 일구였죠. 너 왜 여기 있어? 재수 더럽게 없어. 하필 담당 검사가 당신이야? 그 착했던 일구가 네가 공사 중인 현장에 불 낸 거 사실이냐고. 거기 사람 있는 거 몰랐어?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 임마. 말을 해. 혼자 잘 살겠다고 간 사람이 뭘 도와? 어떻게 도와? 골이 깊은 두 사람 사이.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정 회장의 아들이 사고를 했고 강일구라는 보육원 아이가 모든 걸 뒤집어 쓴 게 맞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저 지금까지 시키시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했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묵고 가겠습니다. 흔적도 증거도 다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방화 사건에서 일구를 빼냈던 건데 3년이 지난 지금 소매치기범이 되어 나타난 일구. 저기 도망친 사람 아는 사람이야? 잠깐만요. 이 사람 공범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잡혀간 조드로. 정말 말 안 할 거야? 주민번호랑 이름을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조드로를 모함했을 때와 달리 갑자기 사건에 개입하는 그녀. 방금처럼 그렇게 막 윽박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모든 피고인이 유죄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다 무죄라는 거 아시죠?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조드로에게 사죄의 의미로 고개를 대접하는 그녀. 사실 그녀가 이리 법을 잘 아는 이유는 혹시 변호사 필요한 일 생기시면 말씀하세요. 금산의 신입 변호사였던 것. 그 드러는 보셨죠?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인 최고의 로펌이죠. 기습 질문. 번호를 왜 줬어? 억울한 사람 죄인 만들지 않으려고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유 정말 떨렸어. 그런 건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사시네요. 하지만 작업 멘트야? 그 사이 용의자 변모 씨는 살해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우연히 방화범을 검거한 겁니다. 3년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어요. 이게 전부 조드로 그놈 때문이라고. 그때 그놈이 일을 하다 말았어요. 이게 오히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 회장의 청탁으로 묻어버린 방화 사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린 건데 그래, 조드로가 담당했었던 사건 네가 이번에 마무리해. 극악무도한 신지옥 검사를 상대할 변호사는
정말로 이 사건을 제가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저 진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산의 이은조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믿어주세요. 여기 진술서 내용을 전부 부인하시는 거네요? 방화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방화범.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는 그냥 검사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른다고 한 것뿐이에요. 저희 금산이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다 도와드릴 겁니다. 한편 밤늦게 조도로 앞에 나타난 일구. 뭐야 너? 왜 이러고 살아? 아니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이게 뭐냐? 쪽팔리지도 않아? 가서 복수해. 내가 대신해줘? 어? 뭘 복수해 임마. 자식이 소매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깡패가 다 됐어. 티격태격하지만 오랜만에 만나 묵은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진 의형제. 나랑 신부님 보러 가자. 안 가. 나간다. 용돈 필요하면 말해. 아따 너 잘났다. 오, 내가 좀 잘났어. 드로가 돌아선 그때 일과 괜찮아? 도와주세요. 그렇게 죽어버린 일구.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 일구가 보육원에 보내오는 돈이 모두 소매치기 한 돈이라는 걸 알고도 내가 잡아주지 못했다. 검사 드로가 외면했던 진실로 인해 결국 일구는 소매치기 범이 됐고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만 상황. 야! 지난번에 미안했어. 일구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검사 자리를 잃게 만든 일구만 원망했던 지난 날들. 내가 눈만 딱 감았어도 내가 이렇게 굴러 떨어질 일 없었어. 남의 인생을 개박살 내놓고 네가 뭘 잘했냐고 이 자식아! 후회하지만 이제 일구는 없습니다. 그때 3년 전에 있었던 북가자동 재건축 현장 노숙자 방화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는 3일 시작됩니다. 오늘이 며칠쯤 됐습니까? 28일이야. 3년 전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되돌려야만 합니다. 돈이 아무리 강해도 정의 아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방화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재판을 잠시 멈추게 한 사람은 바로 돌아온 조드로 검사. 아니 이젠 피고인의 변호인 조드로입니다. 혼란에 빠진 재판장.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길. 그럼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결국 공동 변호사가 된 조드로. 2013년 3월 25일 피고인 변지식은 말다툼 끝에 노광수를 살해하고 그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따로따로 노는 두 변호사. 그때 드로를 찬찬히 바라보던 은조는 변호사가 왜 됐냐고. 바로 그 노숙자가 드로인 것을 이제 알아차리는데 먼저 치고 들어오는 신지욱 검사. 하이단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뒤에 그 퇴직금으로 식당을 하나 인수해서 운영했는데 장사가 꽤 잘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주인이 가게를 빼라고 한 겁니다. 아저씨, 몇 번 말씀드리냐고!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때 피고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식당에 불을 지릅니다. 마치 3년 전 일어난 방화살인 사건처럼 말이죠. 데자뷰 같은 게 느껴지는데 쐐기를 박는 신지욱. 저만 그런 겁니까? 완벽한 승리. 검찰 쪽의 증거는 수두룩한데 우리 쪽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승산이 있다고요.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치자는 건데 변지식 씨, 심신미약이 뭔지 설명했어요? 변지식 씨가 술을 마시고 헷가닥해서 불을 질렀다. 불을 질렀는데 사람이 죽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이게 심신미약이에요. 이거 설명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요. 변호사가 사기를 치네 의뢰인한테. 사기라뇨. 이것 보세요. 말 좀 가려서 하시죠. 언뜻 보기엔 좋은 전략이지만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꼴이었죠. 변지식 씨 불 질렀어요? 아니요. 아니죠. 사람 죽였어요? 아유, 안 죽였어요. 아니죠. 무죄네 그럼. 이 여자 말 믿지 마세요. 3년 전 묻힌 방화 사건이 떠오르면서 언론의 관심이 몰리는데 그때 Nice to meet you. 넉타임즈의 황 기자입니다. 예. 해외에서도 아주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예. 검사 실장을 맡았던 이 사건 다시 받게 되니 very interesting. 그 캐션. 대놓고 주작질.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So good.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 회장에겐 너무나 잊고 싶었던 그 얼굴. 없겠습니까? 저 자식이 저 미쳤나 저게. 정근모 회장에게 뇌물을 받아서 먹고 잘렸던 조드로가 금산과 함께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검사장 믿고 가겠어요?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검사장 손에 맡길 수 있냔 말입니다. 잘못했다가 숨겨둔 자기 자식의 범죄가 세상에 밝혀질 수도 있는 상황. 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조도처럼 치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얘기해야 되는 건데? 같이 공동 변론을 하자면서요. 공동 변호를 한다 그랬지 누가 한 배를 탄다 그랬나?
한편 검찰에선 조더러 신고식이 꽤 요란하더구나.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얌전히 못 보내죠. 하지만 구멍가게 변호사 노릇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이길 거 같니? 조드로의 진면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신검사장. 조더러 기소율은 100%. 전무후무한 기록이지. 100%. 실력이 어디 가겠냐? 그럼 이기기 쉽지 않을 거다. 그 시각 은밀하게 만난 두 사람. 조드로 말씀이십니까? 아 이제 아무리 남남됐다지만 그거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노숙자 변론이 뭡니까? 진짜 부른 목적은 그 사건 지는 걸로 갑시다. 그 모양새 좋게. 이번에 우리 계열사 매각 금산에 맡길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확실히 지는 걸로. 제대로 뇌물을 받은 금산. 그 사이 밀어. 아이고 맛있지. 평화로운 식사 시간을 깬 건 재수 씨 너무 오랜만이다. 반가워요. 몇 병이냐 이거? 아 이거 들어. 받아. 중앙에다 놔 중앙에다. 다짜고짜 쳐들어온 들어와 얘라. 잠깐만. 아, 검사님. 근데 이게 지금 다 뭡니까 이게? 무슨 메뚜기가 뛰어오는 줄 알았네 이게. 비품이지 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 하나만 쓰자. 무단 무상 세입자.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오피스를 지금 빌려달라는 거야? 소중하게 쓸게. 괜찮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변호사 사무실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채업자 사무실에 들어선 변호사 사무실? 우리 한 집은 가족이야. 패밀리. 잘해보자. 짜장면 화장실 먹었냐? 어디야? 나 짬뽕. 사건 현장에 다시 들른 조드로 검사 시절 조사해둔 기억을 떠올려보는데 그날 밤 범인은 스포츠카를 타고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차에서 노광수의 시신을 꺼냈다. 진짜 범인들로 의해 불태워진 피해자, 그리고 우연히 그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 변지식. 건물 2층에서 잠을 자던 변지식은 억울하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다. 유유히 방화살인 사건 장소를 떠난 진짜 범인들. 어쩌면 일구가 뒤집어 쓸 뻔했던 이 엄청난 죄를 말이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3년 전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수거한 CCTV 파일은 총 6개. 경찰서 증거로 올라온 파일은 5개. 그렇다는 건 하나가 빠져 있었다. 누락된 파일 하나, 거기에 범인들이 찍혀 있을 겁니다. 네. 변호사님, 3년 전에 이 사건 수사했던 김영사 말이에요. 아니 그때 이미 퇴사했다는데? 저 강남에서 고깃집을 한다는데 그거 좀 수상하지 않아요? 냄새가 나는데 그때 제가 3년 전에 사건 현장 근처에서 지나갔던 차량의 바퀴 자국들 다 확보했었습니다. 그것 좀 구해주세요. 한편 조더러 저놈이 저렇게 덤비는 게 내 아들놈 한 짓을 알고서 그러는 거죠. 그때 조더러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신 검사가 조더러 이길 수 있겠어요? 비록 아빠지만 믿을 수 없었죠. 모자란 자식 둔 부모가 나서야지. 어쩌겠습니까? 이길 수 있도록 뒤에서 힘껏 도와야죠. 치욕스러운 대접. 조더러 그놈은 하나를 시키면 열을 알아서 했습니다. 난 놈은 난 놈이었죠. 강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낀 신지욱. 한편 벌써 가게? 다 털렸어? 사설 도박장에서 막 나온 사람을 붙잡는 조드로. 누구? 조검사? 오랜만이야. 다름 아닌 우리 같이 북가자동 방화 살인 사건 수사했었잖아. 기억나? 아니 그쪽도 벗은 걸로 아는데 계속 반말이네 싸가지 없이. 조드로가 굳이 찾아온 건 사라진 CCTV 사본 잘 있나 해서 왔지. CCTV? CCTV. 소리 그만 하랬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 사라진 CCTV 사본 김영사가 가지고 있는 거 정 회장이 알면 쥐두새도 없이 사라질 텐데. 쥐두새도 없이 사라지면 도박은 어떻게 하나? 괜찮겠어? 미친 새끼. 일단 변지식 기억을 깨우는데 변진식 씨는 그날 밤 자고 있다가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들었어요. 틀림없이. 자, 집중을 좀 해보세요. 렉선. 그것도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변진식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범인 따로 있어요. 에라를 통해 알아온 당일 조사된 자동차의 바퀴 자국. 이 바퀴 자국 보이나요?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라도 변진식 씨는 목격자가 돼야 됩니다. 목격자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봤어요. 변진식 씨, 당신 봤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급기야 암기를 시키는데 차종은 스포츠카.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올라탔어요. 자,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죠? 그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변유식 씨한테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된 목격담을 풀기 시작한 피고인. 자다가 매캐한 냄새 때문에 눈을 떴어요. 자연스럽게 음미하기 시작한 과거의 기억. 그 자동차 스포츠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벽에 웬 찰까? 저렇게 근사한 사람이 이런 데는 왜 와는? 기억이 난 변지식 이때다 싶었는지 변지식 씨가 왜 3년도 더 지난 이 사건에 느닷없이 피고인이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변지식은 바로 목격자기 때문입니다. 변지식 씨는 처음부터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아갔을 뿐입니다. 이젠 검사 신지욱이 나설 차례. 참 신기합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도 안 되고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은근슬쩍 진술을 꿈으로 돌린 후 혹시 누가 연습시킨 겁니까? 허를 제대로 찌른 신검사. 다시 한번 피고인이 본 거 확실합니까? 강한 압박에 당황. 그게 시킨 거 맞죠? 뱀의 혀처럼 날카롭게 찌른 그때 봤습니다. 각성한 피고인 변지식. 뭐예요? 내가 틀림없이 봤다고요. 나 처음부터 내가 봤다고 말했잖아 당신들한테.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방화범으로 몰았잖아 당신들이. 완벽한 역전 재판. 오직 저 변호사만 나를 믿어줬다고. 살짝 울먹이는 조드로. 그렇게 모처럼 재판을 잘 끝내고 돌아온 드로.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남극에는 펭귄들이 삽니다. 펭귄을 참 좋아했던 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위 속에서 엄마 펭귄들이 알이 낳고 먹을 것을 구하러 먼 바다로 떠나면 아빠 펭귄들은 알이 얼까봐 발등에 올려놓고 온몸으로 감싸면서 배고픔과 치유와 싸웁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면 새끼가 태어나는데 그럼 아빠 펭귄들은 뱃속에 남겨놓은 마지막 음식물까지 토해내서 새끼들한테 먹입니다. 아기 펭귄을 위한 아빠 펭귄의 헌신. 그리고 펭귄이다. 이혼 후 딸이 떠나던 그날. 한눈에 펭귄이 아빠인 것을 눈치챈 딸. 둘만이 아는 펭귄만의 수신호를 주고받고 그렇게 이별하게 됩니다. 정의를 지키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드로. 한편 진술서를 다시 살펴보는 은조. 피고인은 5년 전에도 비슷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식당에 불을 지릅니다. 조사차 만났던 변지식의 아들. 깊은 화상 자국. 그렇다면 설마 변승모 씨, 그 손에 화상 자국 말인데요. 뭐야? 이게 뭐가 어쨌다는 거죠? 5년 전에 가게에다 불을 낸 사람 변승모 씨 맞죠? 진짜 범인. 당신이 뭐야? 아버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대신 들어간 거라고. 뭐 이런 자식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거? 어? 너는 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냐?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평생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더 모질게 더 독하게 어디 지옥에서 한번 살아봐. 가요. 뭘 어쩌려고 그렇게 윽박을 지르신 거예요? 아님 말고 그러다가 법정에 안 나타나면 어쩌려고요? 이제서야 공동 변호인끼리 같은 노선을 가게 된 건가? 이게 다행인가 불행인가? 변지식의 무죄 입증에 혼연일체가 된 두 변호사. 올까요? 사람 새끼면. 그때 누락된 파일을 주려는 김영사. 가게 뒤편 커피숍에서 11시에 봅시다. 그 순간 순식간에 전해진 USB. 그 파일과 나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당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항상 뒤통수 조심하고. 곧바로 USB를 살펴보는데 거기서 발견된 진짜 범인들의 모습. 그때 왔냐? 클럽에 룸사롱의 여자도 맨날 바뀌고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 새끼. 정 회장의 아들이자 진짜 범인의 행적을 조사한 대수. 인간적으로 고급 인력을 너무 함부로 막 쓰시는 거 아닙니까? 수고비나 진행비 이런 건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야 대수야, 내가 뭐 언제 섭섭하게 해준 적 있어? 대부분. 그게 사실. 야, 내가 말이야 이 넓은 가슴으로. 인간적으로 밥은 사야 되는 거 아니요? 밥은? 알았어, 밥 살게. 결국 진짜로? 김밥 먹으러 가자. 아이 사람 참 스케일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어? 고기 한번 먹읍시다 소고기. 드디어. 알았어, 소고기 먹어 그래. 진짜로? 아니 근데 돈은 있어요? 없지. 내 카드는 또 긁자고? 그렇지. 어이구 그냥 김밥 먹어요 김밥. 나 야채 김밥. 그럼 나 소고기 김밥. 한편 금산에선 조드로가 3년 전 그 사건 담당했던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3년 전에 정 회장 운전기사의 사촌, 정 회장 비서실장의 팔촌, 정 회장 처제의 애인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그 형사나 그 첫 통장으로 돈이 넘어갔더라고요. 한마디로 정 회장이 돈으로 경찰 입막을 한 건데 그 사이 막 한국에 도착한 드로의 전화내와 딸. 잘 있었어? 이게 얼마 만입니까? 잘 지냈어? 얼굴 좋아졌다. 아빠 보고 싶다고는 안 해? 보고 싶겠지. 근데 안 찾아. 그래서 더 안쓰러워. 수빈이 들어온 거 알면 보자고 할 텐데. 누구 맘대로. 한편 다시 시작된 공판. 3년 전 사건 현장의 CCTV에서 찍힌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완벽한 증거. 증거물로 채택해 주십시오. 합의되지 않은 증거물입니다. 확인을 안 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어디서 수작이야? 일단 한번 확인하시라니까요. 흥미가 동하실 겁니다. 네, 장담해요. 어떤 소리 그만해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국물. 오케이. 그렇게 영상을 틀어보는데 어젯밤에 본 누락된 영상 파일이 아닌 드로와 에라의 모습, 심지어 장소가 모텔? 변호인, 참으로 흥미가 동하는군요. 급하게 5년 전 방화범인 아들을 추석시킨 조드로. 5년 전 식당에 불을 지른 사람이 여기 있는 피고인이 맞습니까? 아들이 인정해준다면 변지식의 방화 이력은 무효가 될 것인데 이건 5년 전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 제가 불을 지르면서 생긴 화상입니다. 승우야, 불을 지른 사람은 접니다. 아버지는 저 대신 자기가 한 일이라고 형사들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5년 만에 밝혀진 또 다른 방화 사건의 진실. 왜 불을 질렀습니까? 아버지가 미워서요. 저희를 쫓아내려는 집주인에게 항의 한번 못하는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걸 막으려는 변지식. 하지만 이걸 막는 순간 변지식은 5년 전에 이어 3년 전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이 됩니다. 그때 만약에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그걸 알아챈 신검사의 마지막 반격. 방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식당에 불을 낸 건 아니요! 결국 판사님, 식당에 불을 낸 건 접니다. 자식놈이 이 못난 애비 살려보겠다고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 저놈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역전할 수 있었던 그 순간 다시 아들을 택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다 망쳤네요. 이해합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드로. 선고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소하겠습니다. 준비를 더해서. 아니요.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 다시. 아니 여기 CCTV 좀 빨리 틀어봐. 알고 보니 조드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USB를 바꾼 것. 와, 이 새끼 이거 문 따고 서랍 따고 이거 완전 선수네 선수. 어디 가요? 이놈 잡으러? 저놈 잡아야 뭐 영양가가 있겠어요? USB가 다 윗선으로 넘어갔겠지. 곧바로 이 일을 저지를 만한 금산을 찾아가는데 조 변호사님께서 여기 무슨 일로? 뭐 느껴지는 거 없냐? 이걸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겠지. 금산 변호사 태정의 지시지만 이게 누굽니까? 그럴 땐 조검사님, 조검사님! 쫄아버렸죠. 그렇게 오랜만에 조우한 애장인과 사이 조드로. 어디 와서 소란이야? 제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가봐. 제 USB 주십시오. 이게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반칙 좀 그만하십시오. 너 정말 여전하구나. 억울하게 인생 망가진 사람들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다고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바로 잡아야지요. 우선 네 인생부터 바로 잡는 건 어때? 너 이렇게 무모하게 살다가 수빈이한테 아빠란 말은 들을 수 있겠냐? 드로의 아킬레스건을 툭 건드리는 금산의 황제.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순순히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산이 아니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네 물건 여기 없으니까 다신 나타나지 마. B급 들서서 어설프게 들키지 마시고. 저도 이제 법이든 반칙이든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금산 대표 장신호는 모르는 눈치인데 사실 이 뒤에 있던 건 야, 이 새끼야! 너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이딴 식으로 꼬리발 피고 다니면 너 더 이상 우리랑 일 못해, 알았어? 금산 변호사 태정이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사이 모른다고? 좋아, 몰랐다고 쳐. 대신 두 번 다시 내 주변에 얼씬하지 마. 금산 소속이란 이유로 USB 절도 사건의 공범 취급을 받은 은조. 저기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이 메시지 들으면 좀 전화 좀 주세요. 꼭이요. 조드로 인간 진짜 익숙한 전 남편의 이름. 계속 안 받으신다 이거지. 누구야? 이은조 변호사라고 계약직이야? 은근히 은조가 신경 쓰이는 전 아내 혜경. 이따가 저 친구 내 방으로 좀 불러줘. 아니 그냥 나한테 불러줘. 완전 개무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빠집니다. 비상식적인 명령.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인데요. 회사가 시키는 일에 이유가 어딨어? 그분 무죄입니다. 무죄보단 유죄인 증거가 더 많다면서요. 동일 전과가 있어서 형량도 더 가중될 겁니다. 저 근데 그 전과도 그분이 한 것이 아닌 걸로. 이 변호사, 무료 변론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한편 사건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장소에 온 조드로.
2013년 3월 25일 새벽 1시 여기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여기서 일어난 숨겨진 교통사고. 검찰은 변지식이 노광수를 죽이고 불을 질렀다고 했다. 하지만 노광수는 그 전에 여기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옮겨진 거다. 이제 이 재판을 이길 방법은 단 하나. 변지식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노광수의 사인이 여기서 벌어진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길바닥에서 2시간 동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누워있던 그때. 아 나 바빠요. 나 수금도 가야 된다고. 여기서 뭐 장사 오랫동안 하셨어요? 무엇을 남의 것을 보고 한 30년 했다 오자. 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냥. 사실상 살아있는 CCTV. 그러면 여기 맨날 나와 계세요? 손님이 허벌나게 없은 게 여기 나와 있지. 오자. 우짜 공격? 3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세요? 10년 전 것도 다 알아. 나가 기억력 한 개는 끝내준 게. 이렇게 되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은 그때. 그거 알아?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한다는구나. 치매 증상이 있던 우짜 할머니. 아이고 우라질놈의 월드컵은 뭐 담시 한다냐. 올림픽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구만. 너희들도 축구 좋아하냐? 이어진 노랑우산 공격. 썩 꺼져. 물건 단삼도 순소리 이런 소리 꺼져. 아 이 동네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아이 갑시다. 차들이 이렇게 세게 다녀? 결국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노광수를 살인 및 방화, 사체를 훼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시된 여러 정황 증거와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징역 8년에 처한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는 변지식. 항소 안 하겠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소할 때 아드님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른 증인과 증거를 찾아보고 있어요. 아들이 준 만두를 먹으며 다시 힘을 내보던 변지식. 이제 말보다 별 맛있거든요. 힘내서 항소해서 이겨야죠. 드세요. 같이 드세요. 예, 이거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두 다음번에 드실 때는 바깥에 나가서 아드님하고 같이 드세요. 이거 먹겠습니다. 재판 패배의 쓴맛을 만들어 달리는 두 사람.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은조. 나가 기억력은 최고라고 했잖여. 네가 그때 그랬잖여. 3년 전 일도 다 기억하느냐고. 그것도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온 기억. 곧바로. 알았으니까 3,000원 더 내놔. 알고 보니 추가 요금이 있었네. 네, 3,000원.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썩을년 3만 원씩이나 주네. 감동. 할머니도 여기서 3년 전에 교통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거죠? 3만 원의 힘으로 기억력을 되살려보는 우짜 할머니. 너도 본겨? 할머니 분명히 보셨죠? 여기서 사고 나는 거. 예? 확실하죠? 남자를 쳤어. 그 차에서 젊은 남자랑 여자가 내렸어. 피 흘리는 남자를 싣고 가버렸어. 확실해요, 할머니. 확실한 거죠? 그때 됐어요. 혼란스러운 정신 때문에 우산으로 급 방어대에 들어간 건데 거기서 그들이 보게 된 건 사건 당일 범인들이 탄 차량의 타이어 자국. 한편 승리한 정 회장. 장 대표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패소 기념으로 금사는 패소했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인 정 회장의 승리. 다 끝난 겁니까? 조드로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이거 뭐 검찰 쪽도 우리 편이고 변호사도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웃고 있던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조드로 그럼 너무 나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걸림돌 되지 않겠어요? 길고양이가 불쌍해서 걷었더니 역시 길고양이는 길고양이인 모양입니다.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닌 삭제를 원하는 정 회장. 위험한 길고양이 하나쯤은 안락사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때 사이였던 사람을, 한때 누구보다 아꼈던 후배 검사를 없애야만 하는 상황. 한편 노랑우산의 비밀을 푼 조드로. 이 노란 우산 있잖아요. 이거 쉼터 여직원이 노광수 씨한테 선물한 건데 이걸 그렇게 해주중지 항상 들고 다녔었대네. 노랑우산과 타이어 자국까지 완벽하게 확보한 조드로. 이제 남은 건 할머니의 증언뿐입니다. 조드로가 증인 신청했다고? 살인 방화범 사건인데 왜 교통사고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치매 환자랍니다. 치매 환자 증언을 누가 믿어주냐? 그치? 하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 드디어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데. 봤어요. 사고. 아니, 내가 그냥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때 교통사고 때 차에 치였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당일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던 정 회장의 아들. 결국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 아이고 두꺼운 검정 옷을 입었고. 이 남자가 사건 당일 인근 공사 현장에서 불탄 채 발견된 노광수라면 검사 측의 주장과 달리 교통사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변지식은 완벽하게 무죄가 되는 상황인데 이를 지켜볼 수 없는 신검사의 판결.
이말숙 할머니 치매 증상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집니까? 아무래도 죽은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감이 증가하고 사리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로 할머니를 흔들려는 전략. 아들의 사망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매일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까? 아들의 사망 사고 당시의 그 장면을요. 즉 3년 전 교통사고와 아들의 교통사고로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증인을 극도의 흥분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장면을 봤던 충격 때문에 잊지도 않은 사고를. 야 이놈아! 혼란에 빠진 우짜 할머니. 검사 측 주장을. 야 이 검사놈아!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할머니. 내 아들 사진 본 적 없지? 내 아들 놈은 덩치가 아주 좋아요. 어려서부터 유도를 해갖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다고. 그런 듬직한 내 아들 놈하고 그 꾀지지한 놈하고 애미인 나아가 헷갈렸다고? 확연하게 다른 두 사람의 체형. 아이고 나아가 정신이 오락가락 크기는 해도 한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아가 그날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할머니 증언에 이어 확실한 증거인 우산까지. 뭐가 보이십니까? 우산! 노광수는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특이하게. 사고가 나던 그날 길에서 주웠어요. 한눈에 보이는 사건 당시 찍힌 스포츠카의 바퀴 자국. 이렇게 드러난 그날의 진실. 방화 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과연 노광수를 피고인이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역전을 이뤄낸 조두로. 반면 상고심에선 이길 수 있습니다. 범인이란 확신은 있고 이기는 게 너무 명백한 싸움이었는데. 명백히 이기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네가 조드로한테 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할 동안 조드로는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증거를 찾아내서 이겼어. 완벽한 패배. 그 사이 화가 난 정 회장. 또 진범 잡는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재선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이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 방식 알죠? 일단은 저한테 맡겨주시죠. 사실상 피를 보는 정 회장의 방식. 마지막으로 믿어보겠습니다. 한편 승소미 개업기념 회식을 하러 간 조두로. 여기 옛날에 그 집이네. 변호사님 단골집. 아니 재판 이겨서 밥 사준다며 기껏 여기 온 거이 감자탕집? 분명 엄청난 맛집이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아니 맛집이라며 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어? 예. 별일 없고. 예. 엄마는? 잘 지내세요. 그래 우리 여기 앉을게요. 예, 앉으세요. 드디어 조두로가 한턱 쏘나 했는데. 예. 진상 부리는 한 남자. 알고 보니 건물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5년 계약했고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여기 재건축한다고. 재건축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그냥 나타 같은 거라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 진짜. 법을 많이 아시나 본데 인테리어 보상 받았어? 아니요. 권리금 받았어? 아니요. 나는 보증금밖에 받은 게 없어. 이거 생판 거리로 나앉으란 얘긴데. 이 양반은 뭔데 와서 이래. 가서 감자탕이나 같이 쳐 드세요. 에? 급기야 선을 넘는데. 나갈 거지? 못 나간다고요. 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요. 예? 이렇게 건물주가 물러난 것 같았지만. 아이고 여기서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 신속히 밖으로 이동하지 말입니다. 예? 야 이거 뭐야? 이것들인데요. 벌써 7번째예요. 이래가지고 손님이 다 끊겼다니까요. 이것들이 반칙을 벌써 쓰고 있었네. 무슨 감자탕을 이렇게 시끄럽게 먹으러 오는 거? 용건이 뭐야? 우리가 여기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싸게 나가시면은 우리가 여기 점유할 것이요. 하지만 상대는 조두로와 사채업자. 그렇게 건물주가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해결했어? 정 회장의 아들. 검사인지 변호사인지가 끼어들어갖고. 그가 바로 건물의 진짜 주인. 해결 못했구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냥 빗자루로 쓸어버려야 된다니까. 시세의 2배를 쳤으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니. 왜 내가 나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야심한 밤. 뭔 공사를 오밤중에 하라고 해? 이 건물 골격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재건축 하려나 보지? 모두가 잠든 반 철거를 해버리려는 것. 시작하자고. 그때 나타난 조두로. 아저씨 뭐 하는 거냐고요? 아저씨! 여기 노란 선 넘어오면 주거 침입이니까. 당신 뭔데? 나 변호사요. 들어는 봤나 감자탕집 변호사라고. 몸빵하는 변호사 조두로. 말해도 나 책임 못 집니다. 나도 책임 안 져. 자 나부터 밀어.
오늘은 KBS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두로 4화까지를 통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의를 유쾌하게 찾아가는 조두로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드라마였죠. 이후 이야기는 KBS 드라마 클래식 채널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KBS 드라마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